이렇게 하면 좀 더 신속하게 그 임금의 보전을 받을 수 있겠죠. 일단 근로자는 지금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일단 주고 시작해라는 거죠. 네. 거의 사실상 을 받아버리면은 구분홍선을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 뜻 공식 유튜브 채널 로브라더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근로관계 분쟁들에 대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이신 김무락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와 근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개괄적으로 뭐 회사에서 어떤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이나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것으로 정근을 시키는 등 부당하게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즉 3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극심한 대립이 발생합니다. 강 변호사님은 근로자가 만약에 사용자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을 경우에 보통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이제 노동청에 얘기하죠. 그렇죠. 노동청 신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노동청에 가서 근로감독관들이 조사를 했는데 만약 근로자 주장대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로 근로자가 임금 부족분을 사용자로부터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보통 그렇지 않은 게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다 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나도 나 돈 없다, 어렵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이유는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다가 맞습니다. 이 사업주들을 좀 몰아넣으면 없던 돈도 어디서 생겨난다. 꽁쳐놨던 돈이라도 가져와서 돈을 주고 합의를 보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이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를 원하면서 노동청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있겠죠. 합의만 되면은 그렇죠. 절대로 처벌이 안 되는 예, 처벌 안 되는 문제입니다. 거죠. 예. 근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다음날 바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는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대질 조사도 진행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증거가 부족할 때 그런 일이 그렇죠, 많이 하겠죠. 그렇죠. 예, 이 과정이 아무리 빨라도 최소 2달 정도는 소요되고 만약에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용자 측에서 강하게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우리 보통의 그 근로자들은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사실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 검색하면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다 알아서 해준다는 A to Z 예.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그렇죠. 과정에서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청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복해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근로자는 결국에는 민사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임금 청구 소송을 많이 하죠. 임금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 소송이라는 게 네, 엄청 그렇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 근로자들이 쉽게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임금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허. 가처분 신청 취지는 이렇습니다. 채무자 사용자겠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매월 며칠에 만약에 300만 원 정도의 임금이라고 하면 300만 원의 돈을 임시로 지급하라 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신속하게 그 임금의 보전을 받을 수 있겠죠. 나중에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히게 되면 돌려주는 한이 그렇죠, 있더라도 예. 일단 근로자는 지금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일단 주고 시작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민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노동청 진정 역시 그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둘 다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렇습니까? 노동청에서 발급해주는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동청 진정을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체불금품 확인원. 예. 단어가 참 어려운데 그렇죠, 이게 예. 어떤 겁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얼마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청에서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그 노동청이라는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네네. 향후 있을 민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법원에서도 체불금품 확인원에 기재된 임금 체불 사실에 대해서 사실과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그러겠죠. 예, 네. 꼭 체불금품 확인원을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해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거의 사실상 그 금품 확인원을 받아버리면은 구분홍선을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해보면은 사실 그런 체불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가지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송달이 안 돼가지고 자꾸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송달이 안 돼가지고 난처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힘들지 사실 체불 임금이 있다 없다는 노동청에서 다 조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큰 불편은 없지만 다른 것 때문에 참 고생한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다음 주부터 당장 인천으로 가. 집이 대문데. 사실상 5번의 기회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